자, 그럼 레벨 2 수열의 뜻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레벨 1에서 다 얘기를 나눴고, 그러면은 일단 레벨 2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이다. 와, 이 말 되게 어렵다, 그쵸?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가 뭘까? 함수는 어떤 x들을 y에 대응시킬 때 이 대응 관계들을 함수라고 했어요. 함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영상 업로드가 되는 함수 부분을 다시 참고를 하도록 하고, 여튼 그래서 이 x에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했고, 이 y에 대응될 수 있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대응되는 애들을 치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 수열도 함수다. 수열이 어떻게 함수야? 그쵸? 예를 들어서 봅시다. A에는 3n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n에다가 1 넣으면은 A1은 3이죠. n에다가 2 넣으면은 A2는 6이죠. 그럼 n은 3을 넣었을 때는 A3은 9이고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넣을 애들을 정의역으로 표시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을 공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공역 혹은 치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도 함수 아닐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시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x를 넣었을 때 하나의 y가 튀어나오는 것을 함수라고 했어. 그쵸? 그러면은 지금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고, an이 만약에 3n이라면은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는 6이 나오고, 3을 넣었을 때는 9가 나오고, 이런 하나의 함수가 되겠죠. 단 우리가 항상 넣을 것은 정수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가 된다. 근데 왜 nr이라고 했느냐? 이제 레벨 2에서 밑에 글을 보게 되면은 이제 n은 자연수, z는 정수, q는 유리수, r은 실수, c는 복수수라고 했죠. 일단 자연수는 우리가 영어로 뭘까요? 자연수, 뭔가 내추럴한 뭔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는 내추럴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정수는 뭘까요? 정수는 원래 영어로는 인테저예요. 인테저를 정수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왜 인테저를 안 쓰고 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지? 이게 독일어로 정수라고 합니다. 잘못 썼다. 얘가 이제 독일어로 정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Z를 따와서 정수라고 한대요. 그쵸? 그 다음에 유리수. 유리수는 quotient, 뭔가 비율. 우리가 유리수는 어떤 서로소인 두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는 Q라고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실수는 리얼 넘버. 여기서 R을 따서 실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을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종종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실수 아래 집합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튼 그래서 지금 함수 f는 n에서 r로 가는 함수다. 그렇다는 건 이제 n 들어갈 거는 정의역이고, 이제 나올 거는 아무거나 상관없죠. 그러니까 들어갈 거는 이제 자연수만 넣어야 되고, 나와야 되는 애들은 굳이 자연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뭐 루트여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an이 루트 n이다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넣는 애들은 여전히 자연수겠지만은 튀어나온 애들은 무리수겠죠. 뭐 무리수여도 되고 뭐 유리수여도 되고 뭐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한 이 R 레셔널 넘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소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죠. 그쵸?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수능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복소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허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개념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일정한 규칙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 4, 7, 10 얘 지금 어떤 수열이지? 3씩 증가하는 수열이다. 아, 이거 지금 첫째 항이 1이고 그 공차가 3인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뒤에 13이 안 나오고 뭐 14가 나올지 아니면 마이너스 100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쵸?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제 이 규칙이 플러스 3이라는 규칙이 이제 3번까지 반복되면 아, 이거는 이 규칙을 가진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꼭 등차 수열이 아니고 다른 어떤 수열이든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게 3번이 보이면은 그거는 이제 그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은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는 공차를 갖고 있는 수열이라고 했고, 자 이제 유도를 해봅시다. 일반항,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레벨 1에서 n은 a1 더하기 n-1d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어떤 등차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첫째 항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첫째 항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야. 하나 d만큼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항에 또 d만큼 증가한 거야. A4는 A3에 d만큼 증가한 거야. 그쵸? 그래야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수를 나열을 했을 때 이 차이가 D, D, D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A2는 A1 더하기 D잖아. 그러면은 A1 더하기 D 플러스 D, 그건 뭐예요? A1 더하기 2D죠. 그 다음에 A3 더하기 D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보면은 A1 더하기 3D가 나옵니다. 그쵸? A5를 해봤을 때는 A1 더하기 4D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떤 규칙이 있지? 지금 1이 생략돼 있으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커지는구나. 어떨 때? 지금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뭐 여기도 a1 더하기 0d라고 생각해도 성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n이라고 나타나게 되면은 a1에다가 더하기 이 n보다 하나 적은 n-1d를 넣는 규칙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일반항 공식의 유도입니다. 다 메모를 하고 알고 있으면 상관없고, 이걸로 나는 진짜 수능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모르면은 이제 자기가 저번에 OT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 필기를 하세요. 필기를 해서 자기만의 이제 백과사전처럼 하다가 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막혔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개념은 잘 알고 있는 건가 싶을 때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란 어떤 수열,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이 말 그대로 이 중간에 있는 수를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있으면은 등차 중항은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표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유도를 하면은
이 B-에서 A를 뺀 거, B-A를 뺀 게 공차가 되겠죠? D. 그 다음에 C에서 B를 뺀 것도 역시 D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같겠네? 공차니까.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B가 옆으로 넘어가서 2B는 A 플러스 C. 그래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레벨 2. 등차 중앙을 이용할 때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용할 때는 A-D, D, A 플러스 D로 놓는 것도 생각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A, B, C 혹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로 놓는 것보다 그냥 A-D, A 플러스 D로 놓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다 더하면은 3A가 되거든.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뒤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an-a1 d 플러스 1 이걸 쓰는 게 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뒤에서 이것도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합 레벨 2 강의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생각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수학자 가우스라는 엄청난 훌륭하신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 가우스의 선생님이 이분한테 얘뿐만 아니고 이 가우스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애들한테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이 과제를 내줬다고 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거 1 더하기 2는 3에다가 3 더하면 6, 4, 10 이러고 있었는데 가우스는 그냥 혼자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그래서 왜 넌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답은 5050인데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해서 5050이 나왔냐? 그때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써서 가우스는 남들 1, 2, 3, 4, 5, 6, 7, 8, 9, 10 이거 100 이거 몇 분이나 걸릴까? 이거 다 더하면은 뭐 한 10분? 20분?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몇 초 만에 끝내놓고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화를 보면은 이런 수학자들이 얼마나 천재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이 10살 때 이야기랍니다. 10살 때 이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스스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건지를 일단 알 수가 있고, 위대함.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결국엔 이제 수학의 도구라는 건데, 이 수학을 좀 도구로서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남들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노가다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시간에 제가 뭐 놀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얘기하고 여가 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의 도구로서 얼마나 수학을 배우면은 좀 시간을 단축하고 좀 효율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일화가 되겠죠. 여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등차 수열을 들어가기 전에, 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얘부터 유도를 해볼게요. 일단 일반 항과 전체 합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면은 결국에는 일반항이다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SN이라 그러면은 항상 첫 항부터가 중요하다고 했고,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n-1 an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까? 1항, 2항, 3항, 4항, n-1항, n항까지. 그쵸? 이해됐죠? 그 다음에 n-1항이면은 a1, a2, 점점점 an-1항까지겠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빼. 그러면은 이제 좌변은 sn-n-1일 거고, 우변은 싹싹싹싹 해서 얘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an은 sn-sn-1이다 라는 거를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고, 왜 여기서 n이 2보다 크다고 했느냐? 우리가 n은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때요? n은 1이면은 a1은
S1-S0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0항까지 합? 이게 뭐야?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가 수열은 항상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했는데 정의역이 0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한 거죠. A1일 때는 어떻게 한다? A1일 때는 따로 S1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거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래서 왜 이런 체크를 해야 되는지는 레벨 3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이 AN과 SN 사이의 관계는 유도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보자. 가우스가 어떻게 1부터 100까지 합을 몇 초 만에, 남들 몇십 분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몇 초 만에 5050이라고 합을 바로 구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일단 첫째 항 A, 그쵸? 그 다음에 둘째 항은 A2인데 사실 A에서 D만큼 더한 거죠. 둘째 항은 등차 수열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쵸? 얘가 첫째 항, 그 다음에 얘가 둘째 항, 세 번째 항. 점점점점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항을 n번째 항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n개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a 플러스 n-1d겠죠? 그래서 복습을 하면은 이 n번째 항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고, 이거는 이 항을, 이 수열을 대표하는 항이자 n번째 항,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잠깐 새길로 세서 얘기를 하면은 등차 수열이란 차이가 같다는 말이에요. 같을 등자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가? 별로 안 궁금하죠? 여튼 같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같은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차이를 얘네들은 다 차이가 공통적으로 D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통적인 차이라고 해서 공차예요. 그렇죠? 이 D가 공차라는 말이 공통적인 차이다 해서 공차고, 등차는 같은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런 수열이다 해서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등차 수열 그냥 공차 수열이라고 하면 안 될까? 모르겠어. 내 생각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뭐 여튼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지. 여튼 그래서 A1, A2, A3, 점점점점 AN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들 다 더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얘 다 더한 애들, 이제 얘네들이 SN이겠네. 그치? A 플러스 T, A 플러스 2D, A 플러스 N-1D까지 다 더한 애들이 이제 SN이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일단 얘를 거꾸로 한번 써볼까? 거꾸로가 무슨 말이냐? AN부터 AN-1 점점점점점 A2, A1 이렇게 반대로 써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가 A 플러스 N-1D가 될 거고, 그쵸? 그러면은 그 다음에 N-1 항은 A 플러스 N-2D가 되겠죠? n에다가 N-1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A2는 A 플러스 D가 될 거고, A1은 A 그대로 될 거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다 생각해보자. 더해보자. 각 항별로. 그러니까 A1하고 N하고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N-1D죠? 그쵸? 그 다음에 A2하고 AN-1라고 더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얘하고 더하면은 역시 A 두 개니까 얘이고, D 더하기 N-2D 하면 얼마죠? N-1D죠. 그쵸? 그 다음에 점점점점 해서 마지막 항도 생각을 해보면은 2A 더하기 N-1D겠네. 얘하고 더했으니까. 그치? 보면은 얘가 지금 다 같다.
첫째 항하고 끝항이.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총 몇 개일까? 얘 하나, 두 개, 점점점 해서 얘는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네. 그러면은 2a 플러스 n-1d가 n개가 있다. 그쵸? 그럼 얘네 다 더한 게 얘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나? 등차수열 합은 이거다. 좀 그렇죠? 왜 그래? 우리가 지금 두 번을 더했잖아. sn을 위에서 한 번 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을 이렇게 더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 나눠줘야겠죠? sn은. 그래서 얘는 식이 된다. sn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차수열의 합 두 번째 공식을 구할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n a 플러스 n-1d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네? 당연하죠. 근데 지금 a 플러스 n-1d 얘가 뭐예요? 그쵸? 위에 일반항이죠. 그래서 얘 대신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쓸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n번째 항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첫째 항 그리고 마지막 항에다가 n번째 n항을 구한 거 거기서 나누기 2한 거 이게 지금 등차수열의 합 1번 공식이죠. 그쵸?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이 유도가 됩니다. 그죠? 지금 AN과 SN 사이의 관계 하나 있고 등차수열의 합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 그걸 유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등차수열의 합 1공식은 어떨 때 쓰면 좋겠어?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 때 얘를 바로 쓰면 좋을 것 같아. 그쵸? 근데 만약에 마지막 항을 몰라. 근데 공차는 알고 있어.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을 쓰면 좋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레벨 2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유도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코멘트를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은 양수가 더해질 때까지가 최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13부터 해볼까? 13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등차 수열을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2만큼 더해지는 등차 수열을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감소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일까? 일단 얘까지 더한 거 S1이라 그러면은 13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항까지 더했다 그러면은 S2는 24죠. 세 번째까지 더했다 그러면은 33이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할까? 점점점 해서 여기까지가 최대겠죠? 그쵸? 항 찾아보면은 아마 얘는 7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최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감소를 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한 건 최대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차수열이 감소를 하기 시작하겠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양수가 더해질 때까지 최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최대라는 거지. 등차수열의 합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A1, A2, 점점점 A7, A8이라 그러면은 양수인 A7이 더해질 때까지가 최대값이다. 뭐가? SN이 합을 보면은 S7까지가 최대고 S8부터는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S9 이렇게 작아진다. 다시 S7보다 S8이 작고 S9가 작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봐도 S6, S5, S4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 이해되나? 그러니까 S7이 최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 당연한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을 좀 생각을 하고 풀면은 어떨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을 n번 곱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볼까? 일단 좀 앞서서 1, 2, 3, 4 이런 수열이 있다. 얘 평균 어떻게 구하지?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죠.
3, 6, 10이니까 2.5야. 그쵸?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 첫 항에서 끝 항을 더한 거를 그냥 2로만 나와도 2.5다. 그쵸? 근데 항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항의 개수가 홀수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볼까? 얘네들의 평균 어떻게 가지? 1, 2, 3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3, 6이니까 평균 2예요. 그쵸? 얘 첫째 항에서 끝항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랑 똑같네. 그쵸?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러면 등차 수열은 전체 다 더한 거를 이제 전체 항의 개수로 나눈 단순 산술 평균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산술 평균을 생각했을 때 전체 항을 다 더해서 전체 항의 개수로 나눈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첫째 항이랑 끝항만 더하고 2로 나눈 거랑 같겠네? 그쵸? 약간 귀납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었어.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 일단 1번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그쵸? 지금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해.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3D, 3D 없어지고 마이너스 D, D 없어지겠죠? 그러면 4의 2야. 얘를 4로 나누나 이제 첫째 항 끝항만 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내 두 개 더하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3D, 3D 없어지죠? 그럼 얘는 2A만 남겠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엄밀히 증명하려면 뭐 얘를 n으로 써야 될 텐데 일단 간단하게 그냥 이해만 좀 하라고. 그 다음에 홀수다. 항의 개수가 이렇게 세 개만 있었다. 얘 지금 등차, 공차, D죠. 얘네들을 다 세 개를 다 더하면은 마찬가지로 D가 없어져요. 3의 1을 3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째 항 끝항만 더했을 때도 D가 싹싹 사라지고 2A만 남죠. 그 다음에 얘 2로 나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이랑 끝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결국 이 전체 수열의 평균이다. 인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네 A1, A2, 점점점점점 AN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 항이랑 끝항이랑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게 이 등차 수열의 전체 평균이네. 그러니까 얘 자체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뭐야? n에다가 A1 더하기 AN 이 공식이 있었잖아요. 지금 등차 수열의 합공식 1번. 그러면은 지금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n만 곱하면은 그러니까 항의 개수만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곧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평균에다가 등차 수열의 평균에다가 거기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면은 얘가 곧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n이고 평균은 첫째 항이랑 끝항만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리고 얘가 곧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된다. 왜냐하면은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A-T, A 플러스 T 뭐 이런 식으로 항을 표현을 하면은 얘는 지금 홀수 항일 때 5개, 7개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짝수 항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뒤에 끝없이 쓰기 나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 평균을 낼 때는 첫 번째 평균을 낼 때는 얘네가 다 없어지죠. 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5A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나 아니면 끝항, 첫째 항 끝항을 더했을 때도 역시 D가 사라진다. 결국엔 이제 이런 뜻이죠. 두 번째를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 다 더했을 때 얘네 다 사라지죠. 그리고 첫째 항 끝항만 더했을 때도 얘네 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차 수열에서는 얘네가 이제 평균을 건다 치면은 그냥 A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첫째 항 끝항 더해서 나누나 전체 다 더해서 5로 나누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특징. 그래서 등차 수열의 평균은 다시 이제 첫 항과 끝 항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거랑 똑같은데 등차 수열에서만 근데 거기다 n을 곱하면은 썸이다. 즉 등차 수열의 합이다.